자, 오늘은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과 밥만 있으면 누구나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석밥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밥 간만 잘하면은 누구나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김밥이에요. 참기름 조금에다가 맛소금 같은 것만 넣어주셔도 밥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소금 간을 또 어떻게 봐야 되냐? 드셔보시면서 보시면은 내 취향에 맞는 김밥도 딱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김을 보시면 김은 두 쪽이 있습니다. 금이 그어져 있는 쪽이 있고요. 나머지 쪽은 반들반들해요. 어느 쪽을 하셔도 자유입니다. 어느 쪽을 한다고 해서 김밥이 맛이 없게 나오고 더 맛있고 그런 건 없으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마세요. 김밥은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밥만 적당히 펼쳐 주셔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밥을 최대한 얇게 넣으면은 나중에 속을 많이 넣을 때가 좋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좋아요. 김밥의 기본은 앞면을 밥이 끝나는 면에다가 넣고 마는 게 기본인데요. 지금은 속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모나게 접히겠죠? 그냥 이렇게 회오리 방식으로 돌돌돌돌 말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잖아요. 가장자리에 김이 남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물을 살짝 발라주시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김밥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는 반으로 잘랐을 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김밥이 이렇게 나왔다고 너 김밥 참 못 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는 그냥 절교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냥 맛있는 김밥 혼자서 드시면 돼요. 맛소금을 써셔도 좋지만 이런 굴소스 같은 걸 쓰셔도 좋습니다. 특히 굴소스가 들어간 김밥밥의 경우에는 조금 담백한 재료들을 써가지고 만든 채소김밥이나 이런 거에 감칠맛을 주긴 하죠. 저는 또 통깨를 넣는 걸 좋아하는데 통깨를 넣으면 나중에 김밥을 드실 때 아삭아삭한 느낌이 굉장히 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참기름과 치킨스톡을 이용해가지고 밥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맛소금보다 훨씬 더 밥이 농후하게 나와요. 대신에 1 작은 수를 넣을 때는 즉석밥을 2개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토핑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계란일 겁니다. 계란은 그냥 후라이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단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몇 개 안 되는 김밥을 쌀 때는 그냥 후라이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빠르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계란 지단을 구울 때는 계란을 부어주신 다음에 한 바퀴 휙휙 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계란 지단을 할 때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걸 뒤집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뒤집을 때 반으로 접히거나 이러면 좀 기분이 상하잖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불을 살짝 낮춰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으세요.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만 기다려주셔도 위에가 수증기로 다 익습니다. 계란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익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뚜껑만 있어도 안 뒤집으셔도 되고요. 물론 뒤집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야르가 진행된 계란을 양면으로 얻을 수 있다는 조금 더 감칠맛을 많이 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밥을 까신 다음에 계란만 얹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뭐 후라이를 저렇게 넣냐라고 하시겠지만은 뭐 제가 만드는 김밥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취향대로 계란을 넣거나 딴 걸 넣으셔도 된다는 거죠. 김발 같은 거를 사용하실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없어도 김밥을 둘둘둘둘 말 수는 있습니다. 저걸 쓰는 이유는 한번 마른 김밥을 다시 한번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모양을 조금 더 잡고 풀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김발이 없어도 김밥은 잘 만들 수 있다는 거. 계란지단을 붙일 때는 기름을 넣어주시고요. 한번 달구신 다음에 불을 굉장히 낮춰주셔야 돼요. 두꺼운 계란을 붙일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계란을 한꺼번에 넣고 뚜껑을 덮고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두꺼운 계란만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요새 보면은 계란을 굉장히 얇게 채 썰어가지고 계란채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얇은 지단은 어떻게 붙이냐면은 애초에 계란량을 굉장히 적게 넣으시고 펼쳐가시면서 얇게 만드셔야 돼요. 구멍이 좀 비었다 싶으면 계란을 살짝 더 넣어주시고 뚜껑을 안 덮어주셔도 돼요. 두꺼운 녀석들은 두껍게 잘라주시면 좋고 이런 계란 같은 경우에는 얇기 때문에 반 접어가지고 가늘게 채 썰어주시면 이렇게 계란채가 완성이 됩니다. 두꺼운 계란보다 입에 들어갔을 때 훨씬 팍 퍼지면서 보들보들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계란채예요. 그 다음에 김밥에 많이 들어가는 건 단무지인데 보통 단무지는 흰색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치자나 색소를 사용해가지고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이런 하얀색도 나오고요. 단무지는 길쭉한 김밥용을 쓰셔도 되지만 그냥 반달인 거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단무지고요. 싸고 나서 나중에 모양이 조금 안 이쁠 뿐인데 사실 그 김밥을 모양 순으로 줄 세우진 않잖아요. 내가 먹어서 맛있으면 되는 겁니다. 집에서 남아도는 저런 동그란 단무지, 반달 단무지 있으면 마음대로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김밥에 들어가면 좋은 게 이 맛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맛살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맛살을 꺼내신 다음에 잘게 잘라주시고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그냥 적당량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조금 넣어보시고 한번 섞어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약간 뻑뻑한 느낌이 나오죠? 그러면 뭘 더 넣어야 될까요? 맞아요. 마요네즈를 그냥 더 넣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넣으시면서 간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여러분의 취향에 좋고요. 저는 추천드릴 게 연 와사비를 하나 넣는 겁니다. 이러면은 와사마요가 되면서 맛있어요. 보통 와사비가 들어가 있는 이런 마요네즈 제품도 있지만 이런 거는 쓰는
쓰는 용도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마요네즈에 회 드시고 남은 이런 겨자나 연 와사비 넣어서 만들어 드시면 되고요.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내가 시간이 있다면 계란채나 다른 걸 넣으셔도 되고, 단무지를 넣으셔도 되고, 시간이 있으면은 많이 만들어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을 생각해보세요. 속은 한 종류밖에 안 들어있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와사 마요 게살 김밥입니다. 자, 다음은 집에 소세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구워봤습니다. 큰 녀석을 통으로 넣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계란체에다가 슬라이스 치즈 하나 넣어주시고 통소세지 하나 넣어서 대충 둘둘 말면 되겠습니다. 근데 밥량이 살짝 부족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라보니까 밥이 한쪽으로 몰려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괜찮습니다. 소세지는 맛있으니까. 이건 이제 소세지 김밥이고요. 다음은 의외로 팬이 많은 땡초 김밥. 청양고추를 5개 준비하신 다음에 얇게 썰어야 되는데 아뿔싸 손에다가 장갑을 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잘게 썰어주신 다음에 팬에다가 기름을 2큰술 두르시고 단멸치를 한 컵만 넣으시면 됩니다. 집에 컵이 없다고 또 요리를 안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종이컵 쓰시면 돼요. 청양고추를 넣고 함께 볶아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넣은 기름이 없어지고 멸치가 살짝 노르스름해질 때쯤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해주시면 돼요. 올리고당을 2큰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장 2큰술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볶아주시면 수분이 없어가지고 고추장이 뭐 뭉쳐요. 잘 안 퍼지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이제 덩어리가 지는데 이걸 해제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물을 적당량 넣어주시고 잘 풀릴 때까지 비벼주신 다음에 가열을 더 해주시면 돼요. 물은 어차피 증발을 하기 때문에 물을 넣어주시는 게 고추장을 잘 퍼지게 하는데 좋습니다. 마지막에 다 볶으신 다음에 불을 끄고 참기름을 1큰술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골고루 섞어주시면은 매콤한 맛이 나는 땡초가 완성이 되는데 밥 위에 깻잎과 멸치를 넣고 돌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멸추김밥 완성이죠. 자, 다음은 어묵입니다. 어묵도 김밥에 빠지면 섭섭한 재료잖아요. 어묵을 반을 접어가지고 최대한 얇게 썰어준 다음에 볶아주도록 할 겁니다. 팬에다가 기름을 1큰술 정도 두르고 중불 정도에서 볶아주시면 되는데 간을 조금 해야겠죠. 간장 하나, 올리고당 하나, 참기름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넣고 볶아주시면은 단짠단짠한 그런 어묵이 나오는데요. 저는 약간 불 어묵을 만들기 위해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2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주시면 양념장 같은 것이 나오죠. 어묵은 이미 익은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볶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짝만 데워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양념을 넣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념이 잘 안 풀리면은 물을 살짝 넣어주시면은 고춧가루가 확 퍼지면서 잘 볶아집니다. 밥을 펼치시고 불 어묵을 잔뜩 넣어주신 다음에 말아주시면 불 어묵 김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호화로운 녀석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삼겹살을 구워준 다음에 이 녀석으로 김밥을 만들 것입니다. 마에라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밥을 펼쳐주고 상추를 가져와서 얹어준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야겠죠. 깻잎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삼겹살을 얹어주시고 조금 삐져나온 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잘라 먹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쌈장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늘까지 넣어줘야지 약간 쌈 느낌이 나지 않겠습니까? 두툼하게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발로 한번 꼼꼼하게 묶어주시고, 왜 이렇게 하냐면 아직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끝을 내면 심심합니다. 왼쪽에 망치를 가져온 김에 다른 것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김밥을 잠깐 옆으로 빼 넣으시고요. 자, 이거는 돼지고기 등심이에요. 가져와서 널찍하게 피겠습니다. 원래 크기의 3배 정도가 될 때까지 열심히 두들겨가지고 넓게 펴주시고요. 고기를 하나 더 가져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크기의 3배가 될 정도로 널찍널찍하게 꾹꾹 눌러서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김밥을 싸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가스 김밥인데 속과 겉이 뒤집힌, 밀가루와 빵가루와 계란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겉과 속이 뒤집힌 누드 돈가스 김밥을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서로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고요. 160도까지 가열을 해준 다음에 튀김을 시작을 해야겠죠. 한 30초에서 40초 사이마다 90도씩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네모나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차피 굉장히 오랫동안 두드려줘가지고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익습니다. 그리고 김밥은 뭐 익을 필요가 없잖아요. 겉에 부분만 익으면 되니까 총 한 3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되고, 거대한 바삭바삭한 김밥을 잘라가지고 한번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완성된 누드 돈가스 김밥.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 놀기도 어렵고 소풍 가기도 뭐한데요. 집에서 그냥 이런 김밥이나 만드셔가지고 놀러나간 분위기 내보시라고 이번에는 김밥 요리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즉석밥이 너무나 넘쳐나가지고 새롭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김밥을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간단한 김밥 여러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